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배우가 방송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붉히면서 짝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수십 년간 정말 수많은 톱스타들을 만나오시면서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으셨을 텐데 그 대선배님의 마음을 단숨에 빼앗아버린 마성의 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다들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우리의 아티스트 임영웅 씨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웅스쿨 채널에 찾아오신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특별한 심층 탐구 시간에서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서 화제가 되었던 김용옥 배우님의 가슴 절절한 고백을 조금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 방송 직후에 정말 반응이 뜨거웠잖아요. 단순히 어떤 유명인이 팬심을 인증했다. 이런 표면적인 가십을 넘어서서 굉장히 묵직한 울림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배우께서 굳이 공개적으로 짝사랑을 선언하셨는지, 그리고 이 발언이 왜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의 가슴에서 그토록 깊은 눈물을 끌어냈는지 그 심리와 메커니즘을 오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대중이 이 사건에 이렇게까지 열광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자로 살아오신 분이 자신의 감정을 아주 원초적이고 순수한 언어로 드러냈다는 점,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거든요. 네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중장년 여성 팬덤, 아니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의 심리에 어떤 깊은 작용을 일으켰고 또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이끌어내는 그 거대한 연대감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일단 그 대화의 맥락이 된 그날의 양자택일 질문부터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 짓궂은 질문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패널들이 김용옥 배우님한테 평소 친손주처럼 아낀다는 아이돌 멤버 주헌 씨하고 임영웅 씨 중에서 과연 누가 더 좋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답변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답변이 아주 절묘했죠. 주헌 씨는 밥도 편하게 같이 먹는 친손주 같지만 임영웅 씨는 아직 바깥손주 같다. 그리고 여전히 선망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살짝 의문이 들었던 게 보통 누군가를 막 열렬히 응원하는 팬의 입장이라면 심리적으로 더 내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뭔가 내 사람 아니면 친손주 이렇게 가깝고 친근한 수식어를 붙이고 싶어 할 텐데 왜 하필 그 가장 아끼는 존재한테 오히려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바깥손주라는 단어를 쓰신 걸까요? 이게 얼핏 들으면 심리적 거리를 좀 둔다거나 아니면 덜 친근하다는 뜻으로 오해를 하기가 딱 좋은 표현이기는 해요. 네, 저도 처음엔 약간 그렇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이걸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애정이 부족해서 생기는 물리적인 거리가 절대 아니고요. 일종의 경외감을 동반한 특별한 심리적 경계선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경외감을 동반한 경계선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되게 친밀한 사람들을 대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관계는 참 편안하지만 동시에 일상적인 피로도나 세속적인 잣대가 묻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편하니까 때로는 막 잔소리도 하게 되고 투정도 부리게 되고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친손주라는 존재가 바로 언제든 편하게 안아주고 또 잔소리도 할 수 있는 완전히 내 일상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인 거죠. 네네. 비유를 하나 하자면 옷장에 걸어두고 날씨가 좀 쌀쌀할 때마다 편하게 쓱 걸쳐 입을 수 있는 아주 포근하고 익숙한 스웨터 같은 존재랄까요? 와, 포근한 스웨터. 비유가 진짜 확 와닿는데요? 반면에 임영웅 씨를 향한 마음은 그런 스웨터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세계적인 미술관 한가운데에 아주 고귀하게 전시되어 있는 경이로운 명작을 대하는 태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미술관의 명작이요. 듣고 보니까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눈부시고 아름다워서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고는 싶지만 혹시나 내 작은 숨결에 그 작품이 조금이라도 상할까 봐 감히 손대기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마음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숨을 죽이게 되는 마음 상태죠. 인간은 자신이 진심으로 고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대상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일종의 성역을 구축하려는 심리를 보이거든요. 성역을 구축한다고요? 네, 일종의 심리적 보호 기제인데요.
김영옥 배우님은 수십 년간 연예계라는 그 치열하고 복잡한 세계에서 살아오시면서 인간관계의 수많은 희로애락, 그리고 세상의 때를 다 겪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신 대선배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만큼은 자신의 그 세속적이고 평범한 일상의 잣대로 뚫어내려서 함부로 대하고 싶지가 않으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상태 그대로 그 온전히 빛나는 모습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선망의 대상으로서 존중하는 그 숭고한 태도가 바깥손주라는 아주 우리네 정서가 듬뿍 담긴 절묘한 단어로 발현이 된 거죠. 야, 정말 그 단어 하나에 그렇게 깊은 배려와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니 놀랍네요. 근데요, 그렇게 소중하게 거리를 두면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시라면 왜 굳이 그 이어진 대화에서 영웅이는 그냥 내 짝사랑이다, 이렇게 굉장히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단어까지 쓰시면서 선을 확 넘으셨을까요? 선을 넘었다고 느끼셨군요.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상황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아는 형님이잖아요. 거기가 워낙 코미디나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주를 이루는 예능이니까요. 그렇죠. 예능 특유의 분위기가 있죠. 예능에서는 출연자들이 분위기를 막 띄우거나 화제성을 만들려고 자기 감정을 다소 과장하거나 극적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배우의 짝사랑 선언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냥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시청자들 한번 웃게 하려고 던지신 노련한 방송용 멘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예능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냥 맥락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일종의 유머러스한 과장법으로 소비될 여지가 분명히 있죠. 네네, 그렇죠. 하지만 당시 방송에서 발언을 하실 때 그 미세한 표정 변화라던가 살짝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짝사랑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권력관계의 역전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권력관계의 역전이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사회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때 대리적 권한부여라는 개념을 사용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사회적으로 정말 압도적인 존경을 받는 그 대선배가 굳이 자기 자신을 철저한 을의 위치인 짝사랑의 주체로 확 낮춰버렸어요. 아, 그러네요.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입장이 된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어린 후배 아티스트를 선망의 대상으로 한껏 높였단 말이죠. 이건 베테랑으로서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아주 파격적인 행위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무리 예능이어도 굳이 자기 권위를 그렇게까지 깎아내릴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가벼운 웃음을 위해서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권유를 그렇게 쉽게 허물어뜨리는 베테랑은 없습니다. 이건 철저히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인 거죠. 대리적 권한부여라는 그 개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그렇게 열렬히 좋아하고 선망하는 감정을 공개적으로 확 드러내는 행위 자체가 그 배우인 본인이나 아니면 그걸 지켜보는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에게 어떤 심리적인 힘이나 해방감을 실어주었다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의 어머니로 또 아내로 며느리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수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자신만의 그 오롯한 열정을 꾹꾹 억누르고 살아오셨잖아요. 맞아요. 진짜 내 이름 석자보다는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사는 시간이 훨씬 기니까요. 네. 게다가 나이라는 거, 그리고 사회적 체면이라는 그 견고한 틀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순수하게 좋아하고 막 환호한다는 걸 겉으로 드러내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이었죠. 네네. 주책 맞다는 소리 들을까 봐 걱정하시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김영옥 배우님이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이건 내 짝사랑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건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순수한 열정, 그 소녀 같은 감수성을 스스로 긍정하신 거예요. 사회적 체면과 맞바꿔버린 엄청난 용기이자 자기 표현이 셈이죠. 와, 억눌렸던 자아를 특정 대상을 통해서 당당하게 되찾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용기를 밖으로 끌어낸 그 강력한 동력이 결국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보여주는 독보적인 인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인품이요. 노래 실력만이 아니고요? 대중은 물론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 엄청난 가창력에 환호하죠.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그것도 대배우의 마음을 짝사랑이라는 형태로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건 무대 밖에서 그가 묵묵하게 증명해온 타인에 대한 배려, 진정성, 그리고 인간적인 품격입니다. 아, 예능용 과장일 거라고 의심했던 제가 좀 부끄러워지는 깊은 해석이네요.
막 단순히 노래 한 곡 듣고 위로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임영웅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렸던 순수한 자아를 다시 찾게 해주는 강력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 역할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파생된 또 다른 엄청난 현상이 있었잖아요. 이 방송이 나간 직후에 팬 커뮤니티나 관련 기사 댓글창이 그야말로 진짜 눈물바다가 됐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죠. 막 김영옥 선생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방송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줄줄 났다. 이런 반응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사실 본인이 직접 짝사랑을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누군가의 고백을 화면 너머로 전해드렸을 뿐인데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도대체 왜 이토록 깊은 카타르시스 혹은 막 가슴 벅찬 눈물을 흘리셨던 걸까요? 이 폭발적인 반응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울 효과, 즉 미러링 이펙트라는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거울 효과요? 내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타인에게서 나를 발견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울 효과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타인의 행동이나 언어에서 자기 내면을 발견하고 강렬한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는 현상인데요. 그런데 이번 임영웅 씨 사례에서 발생한 거울 효과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 강도가 셉니다. 어떤 점에서 더 강력한 건가요? 왜냐하면 앞서 잠깐 언급했던 그 사회적 편견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 누군가를 막 열성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좋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낙인 같은 게 존재하잖아요. 그 낙인을 깨트리는 엄청난 해방감이 동반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팬덤 활동에 무슨 사회적 낙인까지 있나 싶어 하실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젊은 세대의 아이돌 팬덤은 그냥 주류 문화로 아주 자연스럽게 소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연륜이 있으신 분들의 팬덤 문화는 종종 주변 가족들이나 사회로부터 좀 가벼운 시선이나 핀잔을 마주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세대별 문화 향유권의 불균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문화 향유권의 불균형이요? 네, 자신이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고 콘서트장을 찾아가고 하는 그 행복한 행위가 누군가에겐 나이값 못한다거나 비이성적이라는 그런 편견 어린 시선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아, 진짜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팬분들이 이 벅차고 애틋한 마음을 마음껏 소리내서 자랑하지를 못하고 마치 가슴속 아주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둔 비밀일기장처럼 혼자만 간직하시곤 하는 겁니다. 네네. 혹시 나의 이 감정이 좀 지나친 건 아닐까, 내 나이에 맞지 않게 주책맞은 행동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 계속 자기 검열을 하게 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아, 그래서 그 억눌려 있던 카타르시스가 확 터져 나온 거군요. 내가 내 가슴속에만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그 조심스럽고 애틋한 감정들을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의 연륜을 쌓으시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그 국민 배우께서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솔직한 언어로 대신 끄집어 내주셨으니까요. 네, 내 속마음을 누가 대신 시원하게 대면해 준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결코 뭐 유별나거나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귀한 감정이라는 걸 공적으로 딱 인정받은 그런 느낌이셨겠네요. 인간의 뇌는 정말 신기하게도 자신이 느끼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내면의 감정을 타인이 아주 정확한 언어로 규정해주고 긍정해줄 때 엄청난 도파민과 심리적 안정감을 분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였네요? 그럼요. 김영옥 배우님이 선택하신 그 바깥손주라는 거리감의 존중, 그리고 짝사랑이라는 그 완전한 헌신의 언어가 수백만 영웅시대 팬들의 가슴속에 형태도 없이 맴돌기만 하던 그 벅찬 감정의 조각들에 아주 정확한 이름을 딱 붙여준 겁니다. 야, 감정의 조각에 이름을 붙여주었다. 표현이 너무 아름답네요. 이 언어의 거울을 통해서 팬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아주 뚜렷까지 비춰보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와 똑같은 결의 사랑과 존경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나 거대하게 존재한다는 아주 강력한 연대감을 확연하신 거죠. 네네,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연대감은 그냥 단순한 유행을 쫓는 그런 가벼운 대중심리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단단하고 거대한 문화적이면서도 심리적인 안정기지로 착용하게 되는 겁니다. 와, 심리적 안정기지. 듣다 보니까 이게 사회학에서 말하는 뭐 파라소셜 관계, 그러니까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연예인하고 막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일방적인 환상의 단계를 이미 아득하게 뛰어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아티스트 본인이 뿜어내는 그 삶의 진정성이 팬들 각자의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 팬들이 모여서 서로의 감정을 거울처럼 맑게 비추어주면서 연대하는 정말 엄청난 상호 성장의 단계에 도달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팬덤 문화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사회적 현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짧은 예능 방송의 에피소드는 결국 임영웅이라는 한 아티스트가 단순히 막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 직업인을 넘어서서 세대와 지위를 완전히 초월해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또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참 독보적인 힘을 지녔다는 사실을 아주 과학적이고도 아름답게 증명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치유와 연결의 힘이라는 건 결코 하루아침에 뚝딱 혹은 아주 치밀한 마케팅 기술만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고귀한 영역이거든요. 존재 그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묵묵함과 진정성이 기저에 아주 단단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 같은 일이죠. 맞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대배우마저도 기꺼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짝사랑에 푹 빠지게 만든 그 압도적인 인품과 존재감은 아마 앞으로 이 아티스트가 걸어갈 그 기나긴 궤적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우리 사회에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연대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은 향기를 내고 또 더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명작처럼 우리 아티스트와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이 함께 써내려갈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정말 하루하루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특별한 심층 탐구 시간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에 가만히 귀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께 다소 도발적이면서도 또 가슴 따뜻한 질문 하나를 살포시 띄워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하게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임영웅이라는 이 아름다운 짝사랑은 오늘 하루 과연 어떤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계신가요? 아, 참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미술관의 눈부신 명작을 대하듯이 감히 닿을까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매일매일 가슴 벅찬 존경을 보내는 그 애틋한 마음 한 조각이 평범하고 또 때로는 고단하기 그지없는 여러분의 하루에 얼마나 눈부신 빛이 되어주고 또 얼마나 거대한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는지 오늘 밤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 일어난 그 눈부신 변화와 기적 같은 시간들을 찬찬히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 저마다의 가슴 속에 아주 아름다운 대답들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다정한 목소리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절대 흔들림 없는 응원이 여러분의 곁에 항상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건행!